어르신 여러분, 80 이후의 삶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두렵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90살을 넘긴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80부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요. 같은 나이를 살면서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고 자식들도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잘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도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텅 빈 것처럼 허전한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녁이 되면 또 하루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무거운 기분이 밀려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자식들과 통화를 해도 왠지 어색하고 짧게 끝납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고 산책을 나가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다 나이 탓일까요? 80이 넘으면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포기하고 삽니다. 하지만 똑같이 80이 넘었는데도 눈빛이 살아있고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며 얼굴에 깊은 평온함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특별히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더 잘난 것도 아닙니다. 몸이 더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하루는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면 됐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 장만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니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시간은 남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쁠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야지 하고요. 하지만 막상 내려놓고 나니 남는 게 없습니다.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하루는 더 길어지고 삶의 의미는 점점 흐릿해집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이 아닌데 싶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이 왜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일까요?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만 쫓아 살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의 평온은 늘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허전함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허전함은 나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인생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90살을 넘긴 한 어르신이 직접 겪고 깨달은 7가지 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하루가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진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하고 따뜻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83살 김태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태순 어르신은 경상북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15살에 혼자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닳도록 실을 감았고 월급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공장 여공들이 다 그랬듯이 고향의 부모님께 매달 돈을 붙였습니다. 25에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고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아이들 교복만큼은 항상 깨끗이 다려 입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라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만 보이던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흙길이 아스팔트로 바뀌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 김태순 어르신은 48살이었습니다. 남편 손을 꼭 잡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됐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공장에서 흘린 땀이 이 나라 어딘가에 쌓여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자부심 하나로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 나라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면서 그 자부심이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아들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사느라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외로움이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딱히 아프지도 않은데 매일 무언가 불편하고 딱히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고였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동네 복지관에서 81살 박순덕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옆자리에 앉은 낯선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순덕 어르신의 첫마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햇살이 참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보고 오늘 하루 다 됐다 싶었어요. 김태순 어르신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햇살 하나에 하루가 다 됐다니. 그 단순한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박순덕 어르신도 오래전 남편을 잃은 분이었습니다. 살아온 형편도 비슷했고 자식들이 멀리 사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표정이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김태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박순덕 어르신은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외롭지요. 힘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게 뭔가 하고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마실 따뜻한 물 한 잔이 있고,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 이렇게 말 나눌 이웃이 있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사실 넘치는 거예요. 그 말에 김태순 어르신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냉수로 세수하던 15살을 생각하면 지금 이 온돌방 하나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박순덕 어르신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7가지를 바꿨어요.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고 매일 아침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봤어요. 말을 줄이고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가족만 챙기던 것에서 벗어나 나 자신도 돌보기 시작했고요. 매일 감사한 것 한 가지씩 떠올렸어요. 오래된 후회는 조용히 내려놓았고 아침마다 작은 것 하나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하루가 달라졌어요. 허전하던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김태순 어르신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늘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저녁놀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참 예쁘다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예쁜 하늘을 보면서도 그동안 왜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태순 어르신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오늘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들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바쁘다는 대답이 돌아와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밝아지셨어요. 김태순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제야 사는 법을 배웠다. 83살이 된 지금도 김태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좋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빗소리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흘린 땀이 이 나라를 만들었듯이 지금 이 하루하루가 쌓여 남은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주변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순 어르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태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평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 살아온 분이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7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들을 철학과 심리학의 눈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태순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김태순 어르신은 오랫동안 옆집이 어떻고 친구 자식이 어떻고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는지 정작 본인은 몰랐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다운 삶을 살 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람들이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80이 넘도록 남의 삶과 내 삶을 저울질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몸보다 마음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몸 걱정에 집중합니다. 어디가 아프고 무엇을 먹어야 좋고 어느 병원이 잘 본다고 하더라는 이야기가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몸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진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의학 연구들은 오래전부터 마음의 상태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혀왔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 곳곳에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한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몸이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매일 아침 내 마음이 어떤지 잠깐이라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비싼 건강식품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 비결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오래 살아온 만큼 할 말도 많고 해주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 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이 많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요. 진짜 깊은 사람은 조용히 듣는다는 뜻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듣는 능력이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 작은 배려가 관계를 깊게 만들고 그 깊은 관계가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가족만 챙기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합니다. 김태순 어르신처럼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남편 내조, 집안 살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죄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더 따뜻하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 있어야 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5번째 교훈입니다. 감사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려고 해도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인데 무엇이 감사하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찾아내고 훈련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긍정 심리학을 연구한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어들고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뇌의 반응 자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6번째 교훈입니다. 오래된 후회를 내려놓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된 후회를 마음속에 안고 삽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걸, 그 기회를 잡을걸. 밤이 되면 그 생각들이 찾아와 잠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낭비라고요. 심리학에서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내려놓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일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7번째 교훈입니다. 하루를 작은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을 크고 특별한 사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식이 성공하거나 손주가 태어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런 큰 기쁨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서는 일상 속 작고 반복되는 기쁨들이 장기적인 행복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크고 화려한 경험은 금방 익숙해지고 그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면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진짜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박순덕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 하나로 오늘 하루 다 됐다고요.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7가지 교훈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바깥을 보며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족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못 들었을 뿐입니다. 이 7가지 교훈은 그 마음의 신호에 처음으로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80이 지났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김태순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83살에 처음으로 아침 하늘을 올려다보며 참 예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7가지는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일궈온 우리 세대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살아온 여러분에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허전하게 보낼 것인지, 작은 것에 기뻐하며 평온하게 보낼 것인지, 그 선택이 지금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7가지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7가지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실천할 차례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달라진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김태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냥 창문 하나 열었을 뿐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1년 후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7가지를 하나씩 어떻게 실천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조용히 멈추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옆집이 어떻고 친구 자식이 어떻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나의 속도로 잘 살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비교하는 생각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교는 평생의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된 것입니다. 내 삶을 남의 삶과 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실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딱 1분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겁다면 무겁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볍다면 그 가벼움을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좋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야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1분이 익숙해지면 5분으로 늘려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손에 쥐고 그 온기를 느끼면서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끼어들지 말고, 훈계하지 말고, 내 이야기로 넘기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한 번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하루에 30분만 내보십시오.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마당을 거닐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평생 남을 위해 달려온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 보십시오. 내가 편안하고 충만해야 가족도 편안합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가족을 더 잘 돌보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감사한 것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는 것, 비가 오지 않아 산책할 수 있었다는 것,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아도 감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든 시절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사실 넘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넘침을 알아보는 눈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눈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오래된 후회 하나를 떠올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겠다.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조금 놓아주고 내일 또 조금 놓아주다 보면 어느 날 그 무거운 짐이 많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후회를 놓아준다는 것은 그 일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그때의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지금의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남은 인생이 빛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딱 5분만 밖을 바라보십시오. 햇살이 좋으면 좋다고 느끼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느끼고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끼기만 해보십시오. 그 5분이 하루를 여는 방식을 바꿉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보는 것. 그것이 작은 기쁨을 찾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작은 기쁨은 찾으려 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기쁨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모두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가장 해보고 싶은 것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그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하나를 시작하면 됩니다.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나씩 이어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요.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여든이 넘어서 걷는 그 한 걸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걸음이 쌓이면 길이 됩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지고 만날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남아있는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안부만 묻는 짧은 전화라도 좋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큰 온기가 됩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눠보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매일 조금씩 마음을 나누다 보면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해 보십시오. 그 작은 인사가 쌓여 따뜻한 관계가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옵니다. 마음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외로움을 녹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살아낸 분들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든 세대입니다. 그 강인함과 성실함이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쓸 차례입니다. 남은 시간을 허전하게 보내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값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것을 짧게 만들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않고 후회에 머물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길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김태순 어르신은 오늘도 아침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오면 오늘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그 햇살 속에 오늘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7가지 중에 실천해보고 싶은 번호를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한 가지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습니다. 1번, 2번, 3번 편하게 적어 주십시오. 댓글에 번호를 적는 그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이 됩니다. 그 약속이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려야겠다는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